네, 반갑습니다. 경설철학입니다. 오늘은 천간합에 대해서 천간합. 이 천간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의외로 천간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간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간합은 부부합입니다. 부부. 합정한다고 그러죠. 합정. 합해서 정을 통한다. 그러니 남녀 간의 합이고 부부합이죠. 언제 애인 생겨야 할 때, 언제 결혼해야 할 때 천간에 있는 합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 양간은 다 정제와 합을 합니다. 양간은 정제와 합을 한다. 양간이 병화도 양간이죠. 병화는 신금과 합을 하는데 역시 정제가 되고, 무토도 양간이죠. 무토 역시 계수랑 합을 하는데 정제가 되며, 갑, 병, 무, 경이 있죠. 경 역시 을경 합하는데 이렇게 다 합하는 거죠. 전부 정제가 되고, 임 역시 정임 합하는데 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간은 갑, 병, 무, 경, 임 양간은 정제와 합한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거에 정통적으로 이 양간을 남성으로 보는 거죠. 남성. 양간 일주를 남성으로 보는 겁니다. 양간을 남성으로 보는 거죠. 양에서 양이 되니까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하는 건 다 정제해야 되죠. 정제. 정부인이라는 거죠. 발음 부인, 정부인이 되는 거죠. 정부인과 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정제를 정부인으로 보는 거죠. 이 남자가 이렇게 간목이 일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죠. 플러스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기토가 이렇게 합돼 있죠. 그럼 여기가 정제죠. 그러니까 정부인과 합되어 있는 거죠. 정부인과 합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 무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무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편제니까 편제죠. 그럼 편제라는 건 부친이 되죠. 부친. 네. 부친이 됩니다. 이 사주를 통변함에 있어 항상 염두에 둘 게 결혼 전과 결혼 후죠. 결혼 전에는 이렇게 부친도 되고, 또 여기가 이제 자기의 부친의 형제, 백부, 숙부, 고모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혼 전에 고모와 사이가 좋다고 되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음이니까 부친이니까 그럼 여기가 고모잖아요. 그럼 결혼 전엔 고모하고 사이가 좋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 이 여성을 사귀기 전에 그런 나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성은 이제 결혼하면,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기도 부친도 성도 되고, 여기도 여기 정제니까 이렇게 합했으니까 정부인과 합을 했으니 굉장히 사이가 좋은 거죠. 사이가. 그런데 이 편제도 부친이지만 결혼하면 이 애인을도 볼 수 있습니다. 애인. 정부인과 애인이 되는 거죠. 편제는. 결혼 전과 결혼 후를 항상 구별해야 됩니다. 각기 합되어 있지만 애인이 이렇게 있으므로 그러면 만약에 무신이라고 그러고 이게 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신자로 삼합을 하죠. 신자로 이렇게 반삼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운이 소통하는 거죠. 기운이 통합니다. 통하면 이 남자는 자기 정부인과 엄청나게 사이가 좋은데 기운을 이렇게 통해서 편제하고 통하니 애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 자수가 도화죠. 도화인데 간목이 자를 보면, 여기 뭐라 그러죠? 간목이 자를 보면 이제 목욕이죠. 목욕. 그래서 이제 목욕도화 그러죠. 목욕, 간목은 자의 목욕인데,
그래서 자를 목욕도화다, 뭐 나체도화 이렇게 얘기하죠. 나체도화, 목욕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애인을 둘 수 있는 거죠. 자, 간목의 남자가, 이 간목의 남자가 있고, 기토가 이렇게 합을 해서 각기합하니까 항상 양가는 정제와 합을 하고 음가는 정관과 합을 한다.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남자가 부인복이 있어야 한다.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뭐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무토가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시간에 이렇게 있고 갑자가 있고 무진도 있을 수 있죠. 이러면 또 역시 신자진 반수국을 이루죠. 이렇게 이루는데 갑은 12운송으로 자의 목욕이 됩니다. 목욕이니까 우리가 이제 욕도와 이렇게 욕폐지 이렇게도 얘기하고 많죠. 욕폐지 또는 나체 도하라. 목욕을 하니까 목욕하려면 옷을 벗고 하죠. 그래서 도하는 도한데 뭐 나체 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욕도하 뭐 욕폐지 뭐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합의되어 있으니까 기가 통한다는 얘기죠. 이 무토와도 항상 지지만 보지 마시고 이 지지의 주인은 이 간에 있습니다. 이 주인입니다. 그럼 이렇게 통하니까 여기도 무토 있죠. 무토 있고 진토 역시 편재성이니까 결혼하게 되면 내 부인과 정부인과 굉장히 살갑고 좋은 사이가 되는데 옆에 무토 편재가 있으면 여자 애인이 되는 거죠. 이 남자입니다. 남자 간목이 애인이 되는데 지지를 보니까 이렇게 목국토하죠. 목국토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지지를 보니 기운이 통하더라. 그것도 목욕도화와 기운이 통하더라. 목욕도화, 나체도화와 이 남자가 천간엔 아닌 것 같지만 지지로 들어가 보니 음흉하더라. 이런 얘기죠. 음흉하더라. 이 간목이 인이죠. 인을 상징하죠. 인예 이게 오상이죠. 오상. 이런데 인이라는 건 이제 학자를 말하죠. 어질다. 학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비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뭐 선비풍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과거에 보면 선비들이 좀 음흉하죠. 원래 그 선비들이 쌍놈들은 그 첩 못 두잖아요. 조선시대 보면 이게 뭐 둘 형편도 안 되는데 선비들이 첩을 많이 두고 살죠. 예. 원래 선비들이 좀 음흉합니다. 인이라고는 하지만 인 속에 인의 천간에 드러나 있는 건 인으로 드러나 있죠. 인자하고 뭔가 좀 학자의 이런 또 맛이 나고 선비풍이고 이런데 근데 밑에 보니까 이 자가 목욕도화가 나체도화가 있어서 겉과 속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기운이 통하니까 이 편재인데 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애인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무토는 진토를 안 치태한 이 진토는 무토가 주인이죠. 그런데 입고시키죠. 이렇게 수를 진토가 입고시키는데 무토 입장에서 진토가 홍염이죠. 홍염. 네, 홍염지입니다. 그러면 이 무진 이 여자도 역시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여자죠. 그렇게 만났으니 기운이 제대로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집 살림한다 가능한 얘기죠. 혹은 이제 전혀 아닌 것 같지만 딴 데 가서 바람 피우는 이런 형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전부 남자는 다 양간으로 돼 있고 여자는 다 음간으로 돼 있냐? 그렇지 않죠. 남자도 간목이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이 갑기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당연히 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있건 이건 시간상의 문제지. 50대 전과 그러니까 인생 전반과 인생 후반의 문제지 갑기합은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있든 옆에 있든 바로 붙어 있으면 합이 잘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각기합이 돼 있어요. 여성이라고 치면 여기가 정제인데 그러면 남편성이 아니죠. 정관이 정남편이죠. 그리고 편관은 애인이면서 남편이죠. 애인 같은 남편이 되고 편관이 되면 정관은 본 남편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각기합되어 있는데 이러면 이 정제에 합되어 있으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를 항상 결혼 전과 결혼 후를 봤을 때 결혼 전엔 부친으로 봐야죠. 정제니까 부친과 합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혼 후가 되면 이 정제를 그대로 남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간의 합은 다 부부합입니다. 부부합. 세상의 모든 남자가 전부 양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또 세상의 모든 여자가 음양에 따라서 다 음간이면 사주 보기가 편하죠. 그러면 양간은 전부 다 정제랑 합하니까 합하면 다 부인으로 보면 되는데 그런데 여자도 양간이 많이 있죠. 그게 뭐 비율이 얼마인가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여자도 양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천간의 합은 부부합이라고 그랬고 부부합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정제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부부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결혼을 언제 하느냐고 물어요. 결혼을 언제 하느냐고 대운에서 기토대운이 오면 각기합하죠. 정제죠. 정제인데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 남편 됩니다. 남편. 천간의 합은 무조건 부부합이다. 부부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결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성분 간목이 이렇게 기토랑 각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죠. 간목이 이렇게 또 합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남자는 두 집 살림 할 수 있죠. 여기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도 부인이고 여기도 부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한 번 결혼하고 온 상황이 되겠죠.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전 부인과 현재 부인과 전처가 되니까 혹은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뭐 동거를 했거나 결혼하기 직전까지 갔던 약혼을 하고 갔던 어떤 여자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이런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간목인데 이 관성이 금이죠. 금. 사전에 금이 금이 없어요.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부부운을 봐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성분 간목이 이렇게 있죠. 간목이 이렇게 있고 기가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도 이렇게 있었어요. 시간에도 기토가 이렇게 이렇게 합돼 있죠. 요 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성이 금이죠. 관성이 전무했어요. 사주에 전무했습니다. 지장간에 있었는데 드러난 게 없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당신 남편이고 이것도 당신 남편이다. 그럼 당신은 첫 남자 남편과 이혼하고 두 번째 남자를 지금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여자 간목일간이 동시에 두 집 살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첫 남자와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랑 결혼했대요.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하는 건 아니고 첫 남자랑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랑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간의 합은 여자분들이 양간이라도 그냥 합하면 배우자로 보시면 되고 남자분들이 음간이라도 합하시면 배우자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을이 있고 경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음간은 무조건 정관과 합하는 거죠. 정관. 음간은 정관과 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정화가 있으면 임이죠. 그럼 여기 정관이죠. 그 다음에 병, 기토도 있죠. 기토. 갑과 합하면 여기도 정관이죠. 또 신금이 있죠. 신금.
흰금도 병화 합하는데 정관이죠. 계수도 무토랑 합하는데 정관이죠. 이렇게 되면 정통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정관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인생이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치로 가거나 뭐 소실 이런 거 갖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뭐,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보면, 이제, 을이 있고, 음간이니까 여자로 보고 정관과 합을 해야 천간은 부부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부합, 애정, 뭐, 애인 되겠죠. 결혼하기 전에 또 애인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합이 되는데, 음간은 무조건 정관과 한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양간을 남자로 보고 음간을 여자로 봤을 때 음간은 정관이 정남편이고 편관은 애인 같은 남편이죠. 남편이기 때문에 남자 복은 여자의 복은 남자에게 달려 있는 거죠. 좋은 남자, 관벼슬을 하는 벼슬을 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게 과거에는 여자가 크게 사회적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던 제한적이었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땐 이 남편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자는. 그런데 정관을 써서 정관 남편을 만나서 살아가야 여자가 팔자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화가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음간은 정관과 합하는 거죠. 이분이 여성이라고 치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만약에 정화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합도되고 이렇게 합도되는 거죠. 그럼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은 여기도 여자가 있네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 첫 여자죠. 여기 두 번째 여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거 첫 여자, 첫 부인일 수도 있죠. 부인일 수도 있고 여기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여자가 되고 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동시에 두 집 살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기 지지에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간합, 천간에 합이 되어 있는데 여자가 정관과 이렇게 합을 했죠. 합을 했는데 정관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두 남자가 나를 놓고 경쟁하고 싸우는 형국이 되죠. 나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형국이 되고, 또 이 사람은 여기 합하고 여기 합했으니 전 남자며 현재 남자, 또 미래의 남자가 되는 거죠. 또 당연히 두 집 살림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두 집 살림 한다.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사주도 가지고 있는데 두 집 살림하는 여자의 사주를 애도 있습니다. 첫 남편, 그러니까 정남편이죠. 정남편과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애인을 뒀어요. 애인을 둬서 두 집 살림을 합니다. 여자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이런 경우가 이 철학관 이 철학원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를 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남자도 음간이 많죠. 뭐 어떻게 비율을 나눌 수 없고 통계적으로 뭐 알 수는 없으나 개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분 이제 남자라고 치고 이렇게 합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정관인데 또 남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걸 여자로 봅니다. 부인 여자로. 부부합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천간의 합, 간합은 부부합이다. 애정이다. 애정 지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자에 관계없는 거죠. 어차피 양간 남자는 다 정제랑 합이니까 합하면 결혼한다. 이 경금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대운에서 을대운이 와요. 그럼 형제잖아요. 그럼 결혼하죠. 결혼합니다. 나 결혼 언제 하나요? 결혼하죠. 결혼 이미 했으면 바람나죠. 여자 들어옵니다. 바람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은 부부합이다. 음간, 양간 갈릴 거 없고 정제든
정관이든 나누지 않고 천간에 합되어 있으면 그걸 부부합으로 본다. 애정합으로 본다. 애인이 생긴다. 결혼한다. 남자가 생긴다. 여자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남자가 계수면 무토가 정관이지만 여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합으로 보는 겁니다. 결혼하죠. 그러면 이 남자 계수가 부인이 병화나 정화나 또 사화나 오화죠. 사준에 이게 없어요. 화가 없어요. 그런데 무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 결혼하는 겁니다. 합돼 있기 때문에 천간합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잘하는 겁니다. 이 천간은 드러나 있는 거고 지지는 드러나 있지 않는 거죠. 천간은 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부인도 활동적인 사람이죠. 정관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계수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무토 정관이죠. 여기는 월이죠. 월간이죠. 월간. 이거 월지고 일간 일지가 되는 거죠. 정관과 합을 했기 때문에 결혼 전과 결혼 후를 항상 강조하죠. 결혼 전과 결혼 후를 나눠서 본다. 결혼 전에는 정관과 합했으니까 직장이죠. 직장 생활 또 공무원 할 수 있죠. 또 정관과 합했으니까 무슨 얘기죠? 편관 정관은 여기서 이제 금이 그러면 경금이 이 정인이 되죠. 정인. 경금이 정인이니까 모친이 되는 거죠. 모친. 금생수하니까. 그러면 모친을 생하니까 정관, 편관은 외조모가 되죠. 외조모. 모친의 어머니. 모친의 어머니.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계수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는데 무토랑 이렇게 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금을 금생수하니까 모친이 되는 거죠. 모친이고 토생금하니까 모친의 어머니니까 외조모가 되죠. 외조모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천간에 이렇게 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혼 전에는 어떻게 되죠? 육친으로서 항상 세 가지 보는 거죠. 무토 하나를 봅시다. 첫 번째 육친성으로 보는 거죠. 육친성으로 보면 결혼 전에는 정관이죠. 정관이니까 외조모가 되죠. 외조모. 결혼 후에도 물론 이제 외조모도 되는데 결혼 전에 외조모가 되고 결혼 후에는 부인이 됩니다. 부인. 합돼 있으니까. 또 당연히 자식도 되죠. 자식도 됩니다. 육친성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사회성으로 보는 거죠. 사회성으로 보는 건 직업 또 내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일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관이니까 뭐 공무원 될 수 있고 또 직장인데 무토가 크죠. 그러니까 뭔가 큰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조직에서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정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특성으로 보면 사회성으로 같이 보면 뭔가 외골수죠. 정관과 합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고지식하다라고 볼 수 있죠. 고지식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좋은 거죠. 나쁜 마음 안 먹고 행동하지 않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명성으로 3번은 항상 수명성이죠. 수명성으로 보면 무토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이제 위장 뭐 비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토를 위장 비장 또 이제 피부도 되죠. 토를 이제 피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쪽에 이제 밑에 어떤 글자가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수명성을 볼 때 항상 정신과 플러스 육체를 같이 보는 거죠. 정신과 육체를 플러스해서 보는데 정신이 정관에 묶여 있으니까 너무 바르게만 살려고 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양인이 있으면 양인이죠.
월지면 월지인데 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거죠. 이런 게 정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강해서 이 사람이 그런 그 예민하고 좀 까칠한 면이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축이잖아요. 축고 원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정관의 정관인데 밑에 양인을 깔죠. 양인 정관이죠. 양인 정관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야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데 누가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환경을 그런 걸 목격했을 때 축고 원진 기문하는 거죠.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당연히 부부로 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얘가 달라지죠. 양쪽에서 부인이 둘이죠. 여기도 부인이고 여기도 부인이고 혹은 현재 부인이고 미래의 부인이고 혹은 전처고 현재 과거의 부인이고 현재의 부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혹은 두 집 살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청간합이라고 하고 또 간합이라고 그러죠. 간합한다. 그래서 양간은 무조건 정제와 합을 한다. 음간은 정관과 합을 한다. 그런데 남자도 여자도 양간이 있으면 합하는 게 정제인데 여기서 재성을 결혼 정년기가 되고 이럴 때는 남편으로 본다. 청간은 부부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는 거고 역시 음간은 정관과 합을 하는데 이것도 남자의 음간일 때 전관과 청간이 합의되어 있으면 이걸 그대로 애인으로 보고 또 부인으로 본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금인데 병이 이렇게 있고 정관과 합되어 있죠. 신금 남자 많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언제 결혼해요 할 때 이 정관이 대운에서 오면 대운에서 뜨면 병화가 떴어요. 대운에서 그러면 결혼한다는 거죠. 남자 신금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정관이니까 얼굴이 둥글죠. 태양처럼 빛나죠. 그래서 얼굴이 둥글고 태양처럼 빛나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밝은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당신은 얼굴이 밝은 여자와 결혼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금 남자가 정관과 합되면 또 대운에서 정관이 이렇게 와요. 정관이 병화가 떴죠. 뜨면 언제 결혼합니까? 이럴 때 당신은 대운에서 병화가 떴으니까 이때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병호년이 다가오죠. 병호. 지금이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병호년 다가오죠. 그럼 병호년에 결혼하는 거죠. 신금 남자가. 그런데 이 꼭 병대운이 아니더라도 병대운의 병호년일 수도 있고 병대운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더라도 병호년에 결혼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화는 태양이니까 얼굴이 좀 둥글 수가 있죠. 얼굴이 좀 둥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얼굴이 밝죠. 밝은 여자, 얼굴이 둥글면서 얼굴이 밝은 여자와 당신은 결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자 플러스 이게 남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금, 남자 신금이죠. 남자 신금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운에서나 연운, 대운 또 사주 원국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자가 병화잖아요. 남자지만 정관이지만 그대로 청간합은 부부합이니 부인으로 쓴다는 거죠. 그럼 부인이 병신합됐지 이러면 눈이 큽니다. 눈. 또 쌍꺼풀이 자연적인 쌍꺼풀? 꺼풀인가? 꺼풀. 쌍꺼풀이 여자가 자연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습니다. 병화가 신을 보면 눈이 크다. 또 왜냐하면 병화하고 정화는 눈이잖아요. 신금은 거울이니까 반사돼서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눈이 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병화 일간이 신금을 이렇게 보면 눈이 큽니다. 여자 병화 일간이 신금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눈이 크고 좀 동그랗고 크죠. 그리고 이렇게 놀라면 눈을 크게 뜨죠. 그리고 쌍꺼풀이 있는 자연적인 쌍꺼풀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경솔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